안녕하세요. 책 읽는 고양이 뻘쭘냥입니다. 첫 번째 책으로 캐서린 폰더의 부의 법칙을 선택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좀 오래됐어요. 지금 읽으면 어떨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법칙 1. 부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라.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품어야 하는 욕망이다. 이것이 바로 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이다. 러셀 H. 코넬은 다이아몬드 밭이라 불리는 유명한 설교에서 이렇게 역설한 바 있다. 나는 여러분께 마땅히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가난해질 권리가 없습니다.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불행보다 2배로 불행한 것입니다. 풍족한 삶으로 우리를 데려다줄 확실한 방법이 우리 눈앞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자라는 표현은 물질적인 풍족은 물론 정신적으로 충만한 만족을 누리는 삶을 뜻한다. 건강과 행복 그리고 여유, 이 목표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 역시 생각보다 쉽다는 것이다. 우리는 부를 열망해야 한다. 지금껏 살면서 경험한 가장 큰 충격은 부와 성공에 대해 강의를 시작할 무렵에 겪은 일이었다. 강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부와 부에 대한 열망이 과연 옳은 것인지 판단하지 못해 오랜 고민에 빠져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물론 그들은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했다. 사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꿈꾸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연 그래도 되는지, 특히 종교적인 입장에서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감정의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매일 열심히 뛰고 있으면서도 부가 미덕인지 악덕인지 판가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고민이 깊어지면 실생활에까지 악영향을 미쳐 성공에 대한 열이 마저 수그러들게 만든다. 그날이 그날처럼 되는 대로 살아가도록 속박해 버리는 것이다. 사실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수가 과연 종교적인 면에서도 부가 축복이라 할 수 있는지 상당한 갈등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 부는 곧 축복이라는 확신만 얻게 된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해지겠는가. 가난은 죄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마땅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당신이 현재 가난하게 살고 있다면 분명히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해질 필요가 없다. 가난은 신이 인간을 위해 무한하게 베풀어 놓은 자원 앞에서 스스로 등을 돌림으로써 저주를 받는 일종의 지옥이다. 또한 가난은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는 경험이기도 하다. 가난은 도둑과 살인자들이 득실되는 감옥이다. 가난은 세상의 남녀들을 음주와 매춘, 마약 중독, 자살에 이르도록 몰아댄다. 총명한 두뇌와 무한한 재능이 잠재된 아이들을 비행과 범죄로 몰아넣는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마저 결코 꿈도 꾸지 않았을 행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게 바로 가난이다. 공산주의가 바로한 시점은 대부분 가난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이다. 가난이 몰고 오는 죄악은 이 밖에도 얼마든지 많다. 그래서 목사인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난을 뿌리 뽑을 수 있게 도와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알고 지내는 한 의사는 인류가 겪는 모든 질병 중 열의 9은 곤궁과 궁핍, 가난이 그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 가난이 미덕이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두기로 하자. 물질 만능주의와 가난은 세상에 만연된 악덕의 공범이다. 금전적인 궁핍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문자 그대로 악덕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또한 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제까지고 금전적인 악덕 속에 빠져 생활할 필요는 없다. 빠져나갈 방법은 분명히 있다. 생각이 성공을 만든다. 생각은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으며 앞으로의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부에 대한 또 하나의 놀라운 진실이다. 즉, 성공의 동반자로서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신이 준비해 놓은 부와 성공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잘못된 게 아니라 마땅하고도 옳은 생각이며 신은 나를 위해 풍성한 우주를 마련해 놓았고 내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부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성공을 만든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이다. 부의 법칙 두 번째, 부의 원리를 적용하라. 나는 힘겨운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부의 원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이렇게 독자들 앞에서 당당히 그 법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수십 년 전 인생이란 내게 절망 그 자체로 보였다. 젖먹이 아들이 딸린 과부였던 나는 직업교육을 받은 적도 없던 터라 생계대책이 막막한 상태였다. 친정 쪽도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형편은 아니었다. 누구든지 그 당시에 나를 보았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부의 마음가짐이고 뭐고 간에 저 여자는 틀렸어.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걸. 이 비참한 시기에 나는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열쇠로서 생각의 위력을 깨달았다. 그때까지의 내 모든 실패는 대부분 실패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일어났음을 알았다. 바로 그 생각의 힘을 올바로 적용할 때 비로소 건강과 행복, 성공적인 인생이 내 손안에 들어오게 돼 있다. 철학자 제임스 앨런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사람이 생각할 줄 안다는 것, 그것은 곧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변화와 재생의 기능을 자기 안에 품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 간단하면서도 위력적인 성공의 비밀을 이해하고 실제 삶에 적용하자 물결이 뒤바뀌듯 행운의 배는 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를 위한 성공의 길이 드디어 열린 것이다. 나는 비즈니스 스쿨에 입학했고 젊은 변호사의 비서로 취직할 수 있었다. 그 변호사는 훗날 우리시의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으며 상당수의 변호사와 비서들을 채용할 정도로 회사를 키워낸 인물이었다. 그 변호사 밑에서 한창 인정을 받던 무렵 나는 목사가 되겠다는 소망을 키우기 시작했다. 내 인생을 건강과 행복, 부로 가득 차게 이끌어준 정신적인 열쇠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법칙 중의 법칙. 부를 위한 기본 원리를 적용하면 수학 공식처럼 명명백백하고 확실한 결과를 낳는다. 과학자들은 이런 원리를 가리켜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표현한다. 어떤 사람들은 수요와 공급이라고도 한다. 성경에서는 부에 대한 기본 원리를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것으로 비유했다. 에머스는 이를 보상의 원리라고 표현했다. 그는 보상이라는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노력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보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당신에게는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복리에 복리를 더하는 것이 신이 베푸는 관례이고 법칙이기 때문이다.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야 하고 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부를 기르는 기본 원리이다. 에머스는 그것을 가리켜 법칙 중의 법칙이라고 강조했다. 거저 얻을 수는 없다. 보상의 원리가 인생의 기본 원리라고 강조한 에머슨의 생각에 나도 동의한다. 나는 이 부의 기본 원리를 발산과 흡수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감정, 상상을 외부 세계로 발산하면 그 결과를 고스란히 실제 삶과 일 속으로 끌어들이게 된다는 뜻이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고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즉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거저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고도화된 문명 세계에 아직도 가난이 존재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기본 법칙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흡수하기 위해서는 발산해야 함을, 발산하면 흡수하게 됨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받기 전에 먼저 주어야 하며 수확하기 전에 먼저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다. 내어주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으면 결코 부를 향한 통로에 들어설 수 없다. 최근에 빈민구역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나는 다시 한번 이 법칙의 효력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대부분 동정받을 생각에만 골몰해 있었다. 먼저 내어주고 씨를 뿌리는 일, 즉 부의 기본 법칙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오로지 거저 얻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마도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들지도 모르겠다.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이 남한테 줄 게 어디 있어. 그러나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줄 것은 언제든지 있다.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꼭 돈과 물질만이 아니다. 사소한 칭찬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에도 발산과 흡수의 법칙은 적용된다. 그래서 나는 이 귀중한 인생의 비밀을 전 세계인에게 알려주고 싶다. 세상에 거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진정으로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형의 것이든 유형의 것이든 먼저 넉넉히 내어줘라. 그러면 가장 좋은 곳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발산하라, 그러면 흡수하리라. 에머스는 주고받는 부의 원리, 즉 발산과 흡수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비밀스러운 힘을 끊임없이 발휘하여 위대한 일들만을 계속하여 끌어들인다. 여기서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실패와 좌절이 아닌 성공과 부를 기대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푸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번번이 실패야. 세상 참 살기 힘드네. 다른 사람들은 술술 잘만 풀리더구만. 보통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불쾌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마련이다.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들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두 끊임없이 발산과 흡수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 진정으로 인생에서 더 많은 부와 성공을 누리고 싶다면 의도적으로 그리고 대담하게 성공과 부를 향해 생각을 고정시켜야 한다. 좌절과 실패에 몰두하지 말고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향해 생각을 발산하면 그에 걸맞는 현실을 흡수하게 돼 있는 것이다. 홍보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내 친구는 최근에 발산과 흡수의 법칙을 적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 그는 어느 기업을 상대로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오랫동안 애를 썼지만 갖춘 수단을 다 동원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그는 거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발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반드시 거래를 맺게 될 거라고 확신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이미 거래 승인을 따냈다고 믿고 그 후에 상대 기업의 최대 관심사에 어떻게 부응해야 할 것인지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기업의 홍보 담당 인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꼼꼼하게 체크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그는 자신에게 계속 확인시키는 일을 잊지 않았다. 나는 기죽지 않아. 끝까지 버틸 거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반드시 성공하기로 예정돼 있어. 그렇게 하자 마음이 잔잔히 가라앉으며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몇 주 후 그는 기업 간부들을 위한 어느 회의에 참석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 호텔 수영장에서 다른 회사 간부 몇몇과 수영을 하던 그는 자신이 몇 달 동안이나 거래를 트려고 애쓰던 바로 그 기업의 홍보 담당자와 대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풀 안에서 두 사람은 협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체험을 신명나게 털어놓으며 이렇게 선언했다. 내게 이 행복한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은 틀림없이 발산과 흡수의 법칙이었어. 수백 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이 바로 현실을 만든다는 사실을 사람들 대부분이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오늘은 32페이지 읽었습니다. 한 권을 다 읽을 생각은 없고요. 오늘은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읽을지 혹은 다른 책을 읽을지 그때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